안녕하세요. GMR 레듀 원장 김정임입니다. 피부에서 소화기관까지 구조물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박적 부위는 키드니죠. 키드니인데 얘가 증상이 발생하면 의학용어가 네프로로 바뀌죠. 그래서 네프로로 바뀌어서 진단 및 치료 수술에서도 네프로토미, 신장을 절개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해박적 구조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 치료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을 용어를 혼돈되지 않고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약어라든지 동의어를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가 있는데 일단은 피부의 구조가 에피텔리움이 있어요. 에피다 그러면 뭐뭐 위에, 그래서 에피카디움, 얘는 카디움, 얘는 심장이에요. 심장 위에 있다. 그래서 위에 바깥에, 에피가 위에 바깥에 뜻이 있는데 심장 외막이죠. 심장 외막. 또 에피카디아, 우리 위에서 보면 우리 소화기관 위를 보면 위의 입장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위에, 뭐뭐 바깥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층을 형성하다. 그래서 에피텔리움, 그러면 바깥의 층을 형성하다 라는 뜻으로서 얘를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피 조직에는요, 원주 상피 세포가 있어요. 원주 상피 세포, 교재에 있겠지만 원주라는 거는 기둥 모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깔루미날 하면 얘는 어때요? 기둥 모양으로 생긴 우리 해박적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이라든지 위라든지 장을 싸고 있는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방 상피 세포가 있어요. 입방 상피 세포는 큐보이달 에피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큐보이달 그러면 얘는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주사위 모양. 그래서 상피 세포가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거를 입방 상피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거는 주로 땀샘. 우리 땀샘의 세포는 큐보이달 에피텔리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층 평평 세포가 있습니다. 단층 평평 세포. 그래서 샘플 그러면 뭐 단순하다, 단층이다 그런 뜻이고요. 스큐마우스. 그러면 스큐마우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생선을 사면 어때요? 비늘 모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큐마우스 그러면 비늘 모양이다. 세포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비늘 모양의 한 층을 이루고 있는 세포다. 그래서 단층 평평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평평한 세포들이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단층 평평 상피 세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 상피 세포가 있어요. 이행 상피 세포는 트랜셔널. 그러면 얘는 일시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상피세포는 아까 에피텔리움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세포다. 우리 일시적으로 변하는 세포가 뭐가 있죠? 방광, 그런 해박적 구조가. 소변이 가득 찼을 때는 굉장히 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소변을 넣고 나면 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행 상피세포는 방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관이라든지 그러한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층 원주 상피 세포가 있습니다. 중층 원주 상피 세포. 그래서 중층 스트레이티피드 콜루미날 에피텔리움. 얘는 층을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층을 형성하다.
근데 얘는 어때요? 기둥 모양이다. 기둥 모양이 층을 형성하는 표면 세포가 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진 세포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선이라든지 눈의 결막은 중층 원주 상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층 입방 세포가 있어요. 입방 상피 세포가 있는데, 자, 중층은 층을 형성하다, 에피디름은 상피니까 뭐만 쓰면 돼요? 아까 큐보이달, 주사위 모양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큐보이달, 그래서 스트레이티드 큐보이달 에피텔리움, 얘는 층을 형성하는 게 어때요? 주사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땀샘과 그 다음에 난포세포, 난포인 경우에 중층 입방 상피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해부학적 구조는 기능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몸을 싸고 있는 게 피부예요. 그래서 신체를 전부 덮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기능은 신체를 먼저 보호를 하죠. 그 다음이 신체를 보호를 하는데 압력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마찰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세균이나 미생물 침입 탐지를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체온 유지를 하기도 하고 물과 그 염분, 그 손실을 방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나 압각, 체온 그런 감각 수용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영양분을 흡수를 하죠. 우리가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바를 때 영양분이 흡수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 및 노폐물 배설을 하죠. 우리가 땀을 낸다든지 그러한 그 노폐물을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피부의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다 보면 아까 큰 둘레로 피부의 그 구조를 둘러봤지만 이제는 아주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더미스. 더미스는 얘는 표피예요, 표피. 자, 그럼 표피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편평층이 있습니다. 편평층. 편평층은 아까 스큐마우 셀 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저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평층은 각질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층이 있고 과립층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기저층은 유국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루어지어 있는 것은 표피와 진피가 있어요. 그래서 진피는 유도층과 망상층이 있어요. 유도층과 망상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이 있고 부속기관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피부에 대해서 구조는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표피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유두층, 2번 각질층, 3번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이라고 했을 때 답은 유두층이죠. 그래서 표피에 속하는 것, 진피에 속하는 것, 피하 조직에 속하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용어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의학용어로 쓰게 되면 애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글로 애우시고 의학용어로 다시 바꾸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더미스, 그럼 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에피, 그럼 뭐뭐 우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피 우에 있습니다. 표피 우에. 그래서 피부 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피라고도 얘기를 하고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 그 다음에 아까 표피에는 편평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평층에는 얘가 각질층, 죽은 각질이 변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편평층에는 케라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라틴은 손톱이나 발톱의 단백질 구조 성분인 케라틴 성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케라틴이 손톱, 발톱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케라틴을 여러분이 답지에서 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층이 있어요. 투명층은 각질층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각질층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얘는 그 수분 증발을 방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이 있어요. 과립층. 그래서 의학용어는 교재에 있는데요. 의학용어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한글로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립, 그럼 그래뉼라 그러는데 우리 그래뉼라 그러면 쌕쌕 오렌지를 먹었을 때 그 아주 단단한 그런 알갱이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층을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립층은 투명층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가 죽으면 우리 피부의 세포가 죽으면 각질화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표피에는 편평층, 투명층, 과립층 또 기저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층을 들어가 보면 기저층을 우리 거기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의학 용어는 제가 쓰겠습니다. 바살 레이어. 레이어는 층이죠. 바살은 기초하다 또는 기저, 뭐 바닥, 맨 밑 바닥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가 피부의 가장 그 아래층에 있는 그러한 층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저층에는요. 생체 보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체 보호작용. 생체 보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곡층이 있어요. 유곡층은 스피누스라고 얘기를 해요. 스피누스 레이어. 스피누스 그럼 뾰족한 그런 뜻이에요. 뾰족한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스피누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스피누스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가시돌기죠. 가시돌기라는 건 우리가 등뼈에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어때요? 툭툭 튀어나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스피누스 프로세스, 가시돌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저층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교재에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를 분비를 한다. 자, 그러면 사이트 그럼 얘는 세포를 의미를 합니다. 셀과 동의어죠. 멜라노 그러면 얘는 흑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 색깔을 봤더니 흑색이더라. 그래서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 색소를 분비를 해서 우리의 피부색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테를 하거나 일광을 많이 쬐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세포가 많이 나와가지고 기저층에서 멜라닌 사이트가 많이 나와서 피부가 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미스 자체를 얘를 이제 진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표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교원 섬유로 이루어졌어요. 탄력 섬유에 교원 섬유로 이루어졌고 탄력 섬유와 교원 섬유 사이에 림프계라든지 신경 혈관 등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진피층에 유도층이 있어요. 유도층. 그래서 파필러 레이어. 파필러 그러면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딱 위로 하면 불룩 솟아 있죠. 그래서 우리 피부층에 이렇게 불룩 솟아 있는 그런 층이 있다. 바로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망상층이 있습니다. 레티큘러 레이어. 그래서 레티큘러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딱 망을 가지고 잡죠. 세포를 봤더니 그런 그물 모양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망상층에는 교원 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원 섬유. 교원 섬유는 우리 콜라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조직 형태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레티큘러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티큘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나오느냐? 교재에 있지만 마스터셀, 비만세포에서 헤파린, 항응고물질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다음 중 우리 그 피부에서 헤파린을 분비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부분을 했을 때 여러분은 레티큘러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하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피부 구조를 얘기한 피하 조직이 있는데 큐테니우스. 얘는 피부입니다. 스킨하고 동의어죠. 근데 피부 밑에 있어요. 서브, 뭐뭐 아래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피하 조직입니다. 서브큐테니스 티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 그럼 이제 애우셔야 되는데 서브, 아카노이드. 그러면 지주막하라는 얘기죠. 지주막인데 지주막 아래에 있다. 그래서 지주막하.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서브 아카노이드 헤머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피하 조직에는 소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즈, 그러면 굉장히 느슨한 그런 뜻이에요.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히스토사이트, 조직구란 대식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스토사이트 때문에 조직을 보호하고 쿠션 역할을 해주고 또 열 전도를 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대식세포의 한 종류로서 소성 결합 조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방세포, 뭐 섬유모세포, 표피, 각질세포, 조직구 했을 때 히스토사이트, 조직구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속기관을 볼까요? 자, 부속기관을 보면 우리 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는 모발로 되어 있는데 케라틴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한 달에 1에서 한 3cm가 자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일은 손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을 얘기를 하고 이거 역시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손톱과 발톱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샘이 나오죠. 피부의 부속기관 중에서 피부샘이 나오는데 큐테니우스, 그럼 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글랜드라는 말이라 글랜드.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글랜드, 덕트 또는 덕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수도관 파이프에 가정에서 물을 버리면 물을 버릴 때만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이 버리지 않을 때는 얘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죠. 바로 이것이 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땀이 분비될 때만 땀이 나오는 길.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느냐. 선, 관, 의학용어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서브큐테니우스 글랜드, 그럼 피부샘이에요. 그래서 피지선이죠. 땀샘과 피지를 분비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를 하고 우리 세븐, 피지를 분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븐은 피부의 기름 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어 폴리클이라고 있어요. 폴리클. 얘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포, 조그만 주머니다. 그 다음에 난포, 여성 생식기관에 난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머니, 어떠한 주머니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클 그러면 우리 그 모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어 폴리클 그러면 머리 피부 속에 있는 그 내피 안에 있는 그 털의 영양을 맡아주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만머리 글랜드, 그러면 아까 글랜드가 선이라든지 어떠한 그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비가
그 흐르는 관을 얘기를 했는데 만모리 그랜드 그러면 유즙이 나오는 그런 그 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모리 그랜드는 15개에서 25개의 유선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스위트 그랜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위트 그랜드 그러면 우리가 땀샘이라고 그러는데 얘하고 동요가 있어요. 슈드로. 여러분한테 길게 써 있는데요. 이거를 외우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슈더 페리. 그래서 슈도 그럼 얘는 땅이에요. 땅. 스윗하고 동요죠. 스윗하고 동요고 페리 그럼 가지가 있는. 그래서 땀이 나오는 가지가 있는 그 그랜드다. 그래서 슈더 페리스 그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한선, 그 소한선과 대한선이 있는데 소한선을 에크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크린. 얘는 분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린 그러면 분비하다. 그런데 밖으로 분비하는 거를 얘를 소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포크린. 크린은 분비하다인데 아포 그럼 부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크린 그랜드 그럼 부분적으로 분비를 하는 건데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털 주위라든지 그 유두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비하는 거를 저희가 대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병변을 보겠습니다. 병변은 1차적 병변, 2차적 병변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눈 부분이니까 1차적 병변에 뭐가 있다 그거를 외우실 게 아니라 그 의학 용어를 잘 의미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클이 나와요. 마클은 1cm 이내에 굉장히 작은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점, 그러면 스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포트로 이루어진 또 있는 것들이 주근깨가 있습니다. 주근깨가 프랭클이죠. 프랭클. 주근깨가 있고, 그 다음에 홍반도 있고, 그 다음에 퍼플라. 그 우리 넘어지면 멍드는 거. 그게 자반이죠. 그래서 우리 마클은 스포트와 프랭클 또 에리치마 퍼플라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편한 1cm 이하의 점 모양을 마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치. 패치는요, 1cm 이상의 병변을 우리 패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얘가 버틸리고 있어요. 버틸리고. 백반증이죠. 백반증. 그래서 얘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서 피부가 하얗게 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그 버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만져질 수 있는 그 융기돼서 만져지는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면 파풀이 있어요. 파풀. 파풀을 얘는 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굉장히 단단하게 솟아오른 그런 융기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그 피부 표면보다 좀 올라와 있고 굉장히 작고 단단한 병변을 퍼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퍼플하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nerve, 모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re, 점이 있습니다. 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 1cm냐 2cm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에 대한 크기를 나오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퍼플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클이 있죠. 그 다음에 큰 거는 패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 폴립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이게 부도가 거꾸로 됐군요. 이런 순서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크라는 게 있어요. 플라크. 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부에서. 우리 그 판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책받침 판 했을 때 약간 두께가 있으면서 굉장히 편편한 거를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cm보다 크지만 피부 표면에 딱 국한되어 있는 거를 플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들이라는 게 있어요. 노들. 얘는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우리 목 부위에 이렇게 딱 만져지면 줄기가 있는 거, 그게 노들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목에 만져진 힘줄 모양을 가졌다. 그럼 우리는 이건 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립이 나왔어요. 폴립은 줄기가 있는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줄기가 있는 덩어리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을 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지만 이러한 줄기가 있으면서 동그랗게 올라온 그런 덩어리를 우리 폴립이라고 그러고 동의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얘를 튜머,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eel, 팽진, 주드러기가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피부의 혈관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의 혈관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죠.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그 밑에 아티케리아라고 두드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의 동의어가 아티케리아 동의어가 있습니다. hive. 아티케리아 동의어는 hive다. 그래서 얘는요. 얘도 두드러기처럼 그 일시적인 혈관성 반응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원인은 약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액체 때문에 우리 피부 위로 올라오는 건 뭐가 있느냐? 벌브가 있습니다. 수포 그러면 우리 뭔가 안에 물이 차 있다. 예를 들어서 풍선에다가 물을 딱 채우면 얘가 말랑말랑하면서 물이 차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액체에 의한 용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스큘라 그러면 소스포인데요. 얘는요, 소스포는 세로스 플루이드 장액으로 채워진 겁니다. 장액으로 채워진 낭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액체를 포함한 아주 투명한 병변을 뭐라 그러느냐? 베스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홍역도 있고 그 다음에 알트케리아 두드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치킨폭스 수두도 있고 핸드푸트 마우스 디지즈 머리와 발과 입 쪽, 그래서 수족구 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헤르페스 심플, 단순 포준이 있고 아이디오페이디 그러면 얘는 특발성.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원인불명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트롬보 그러면 혈소판을 얘기를 해요. 우리 혈소판. 우리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이루어졌는데 혈소판을 얘기를 하고 사이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세포. 혈소판 세포가 어때요? 패닉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통째로 올라가면 힘드니까요. 접두사, 접미사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해보시면 편하죠. 그래서 패닉 그러면 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소하다. 그럼 감소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피부를 아니 혈액을 딱 봤더니 현미경을 봤더니 하얗더라. 그래서 루케미아라고 얘기를 하죠. 에미아 그럼 혈액의 상태인데 루코페닉 그러면 백혈구 감소증. 그래서 페닉의 예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감소하다고 또 동의어를 본다면 올리고가 있습니다. 올리고 그럼 올리고는 적다 또는 감소하다 그런 뜻인데 올리고유리아 그러면 소변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핍뇨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오스테오페닉 오스테오는 뼈예요. 뼈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뼈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패닉 이거에 대한 전미사를 알아두면 굉장히 앞으로 의학용어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발성 혈소판 세포가 감소하는 퍼퓰라 자반증이다. 그래서
퍼플라 그러면 먹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되면 쉽게 멍이 드는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라는 대스포인데요. 얘는 굉장히 큰 물집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물집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익서쿠레이션 그러면 얘는 표피 박리 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우리가 딱 핥혔을 때 핥힌 그런 그 모양을 우리가 표피 박리 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피부 표면에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 얘는 이제 비듬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비늘 모양의 피부 껍질이 밖으로 나온 게 비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러스트는요, 얘가 가피, 딱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장액이 찼습니다. 그래서 장액이 차서 그게 말라붙은 거, 그게 가피, 크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세럼, 혈장과 퍼스, 고름과 블러드, 혈액이 피부에서 마른 게 가피, 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무그룹 실무 차트 풀을 때 이제 그 외워야 될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크러스트, 이거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임피티고, 농가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슬알균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피부병인데, 얘는 그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나 밀집된 환경에서 많이 그 생활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자, 시카트릭스 그러면 흉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흉터하고 동의어는 스카. 크로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상처가 파괴된 이후에 조직이 생긴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서 남은 자국을 뭐라 그러느냐? 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 후에 남은 흔적을 뭐라 그러느냐? 1번 스카, 2번 안하이드로시스, 3번 알로페시아, 4번 코모도, 면포, 그 다음 5번 이키모시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시카트릭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스카를 찝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켈로이드. 켈로이드는요, 교원질이라고 우리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라겐이 굉장히 과다하게 생성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이 났을 때 얘가 조직이 어때요? 자기 맘대로 울퉁불퉁하게 자라죠. 그거를 우리 그 콜라겐이 과다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그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리창에 손을 부딪혀서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나면 얘가 맨 처음에 병원을 가기 전에 여기 조직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자라죠. 이런 모양을 켈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원질에 과다 생성됐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병변. 우리 혈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한번 보면 텔안지오 액타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도 굉장히 길어서 외우기가 힘든데, 텔라 그럼 거미 모양을 얘기를 해요. 텔라 거미 모양. 그 다음에 안지오 그러면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액타시스 또는 액타시아, 얘는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됐는데 어떻게 해요? 거미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혈관이 거미 모양으로 확장이 된 거를 텔안지오 액타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하고 동의어를 살펴보면 바스큘라도 있어요. 또 블러드 바셀, 얘도 혈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바소라고도 혈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소가 어떻게 혈관이에요? 바소스프라즘. 그러면 혈관 경련입니다. 얘는 경련이죠. 자, 2010년도에 시험 문제에
동의어를 이러한 접두사, 접미사,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혈관의 동의어는 우리 안지오다. 그러면 엑타시아, 그럼 확장된 거죠. 늘어나는 거를 우리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라. 퍼플라는 피하 출혈입니다. 퍼플라, 자반. 우리 타박상 입었을 때 멍든 것을 퍼플라, 자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홍반, 에리스마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반과 홍반은 똑같이 자반과 홍반은 똑같이 멍든 붉은색이나 푸른색이에요. 하지만 홍반은 그 멍든 부분을, 그 파랗거나 붉은 부분을 눌러보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그 붉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근데 자반은 원래의 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하고 홍반의 증상의 차이는 혈관이 혈관에서 피하 출혈된 거지만 얘는 눌러보면 원래의 붉은색 부분이 사라지고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자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릭 리전, 레이전, 그럼 병변인데 얘는 보라색 피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테치아. 피테치아는 그 의무그룹 실무 차트에서 여러분이 의사 차트를 리딩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얘는 점상 출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상 출혈 어느 정도의 점이냐? 여러분이 해안가를 갔을 때 모래알 모양으로 굉장히 작은 그러한 모양의 출혈을 우리가 피테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얘가 파열된 거죠.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적혈구가 모세혈관 밖으로 나와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점상 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키모시스,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용어인데 얘는 피부 내 출혈인데 타박상 입었을 때 우리가 큰 출혈이 난 거, 그거를 이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리 안지오마. 우리 그 암을 얘기를 할 때요, 옴마 그러면 양성 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전미사. 근데 카시노마 하면 얘는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지오 그러면 혈관에 있는 양성 종양이죠. 그래서 체리 모양이 혈관에 있는 양성 종양이다. 그리고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올 수 있고 나이 들면서 많아질 수 있는 질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안지오마가 있어요. 스파이더. 그러면 스파이더 그럼 거미 모양이죠. 얘가 모세혈관이 파열이 됐는데 거미 모양으로 구불구불을 가는 혈관 그쪽 부분이 다 파열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부채살처럼 퍼져 있는 모양.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피 종양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표피 종양에는 우리 뭐가 있느냐? 너블스가 있어요. 너블스가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모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반은 우리가 아까 몰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과 생각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보통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가 과다 증식된 겁니다. 세포가 과다 증식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라지아. 그래서 디스플라스틱 너브. 그럼 이형성 모방이에요. 자, 디스 그러면 모모가 곤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곤란하다. 그러면 디스의 예를 들어보면 디스는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디스 유리아. 그러면 소변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배뇨 곤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어요. 파니아. 그럼 호흡이에요. 그래서 디스파니아. 그럼 호흡 곤란입니다. 디스파지아. 그러면 얘는 파지아는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는 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연화 곤란. 그래서 디스는 우리 곤란하다. 얘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습니까? malfunction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플라스틱 그러면 형성하다. 뭔가 만들어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플라지아 너브 모반을 형성하는데 제대로 형성을 못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위를 딱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술을 계속 마셨어요. 술을 계속 마셨는데 조금 여기가 이렇게 까졌어요. 까졌으면 우리 그 세포의 항상성에 의해서 얘가 계속 원래대로 계속 그 세포를 제대로 만듭니다. 근데 이 세포 모양이 내가 세포 모양은 동그라미 원형이었어요. 동그라미 원형이었는데 얘가 계속 이 주인장이 계속 술을 날마다 먹습니다. 그러면 얘가 복원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조직을 형성한 겁니다. 즉 나의 원형은 나의 조직이었는데 얘는 별표나 세모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표나 세모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럽니까? 몰폴로지라고 그러죠. 암의 형태다. 그래서 이 형성, 그러면 나하고 다른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악성 종양 단계로 변화하는 겁니다. 악성 종양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모반을 너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루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루카. 얘는 사막인데요. 사막이하고 동의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world. 얘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orld.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종양은 종양인데 피부의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한다.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마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티눈처럼 싱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피부의 구조라든지 솟아오른 그런 피부에서 솟아오른 그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증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